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그 영리한 펀드 10월 성적표가 공개되어서 이걸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쁘게도 9월 달에는 하락했었나 좀 걱정했었는데 10월 달에는 올랐어요. 0.26%가 올라서 아주 기쁩니다. 살펴보면 이렇네요. 음, 저희 미래에셋 영리한 글로벌 채권 증권 자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풀 네임이에요. 그걸 이제 영리한 펀드라고 이렇게 카카오 페이 이제 그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 펀드 수익률도 1% 밑으로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받아보는 펀드 성적표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요, 연결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여기서 다시 인터넷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짠 하고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0.26%가 올랐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9월 말 기준 분석을 해드린 걸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건데요. 일단 금리 상승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하고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게 금리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게 스프레드라는 것도 금리 상승처럼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고, 축소되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플러스되는 의미인데, 스프레드가 축소됐다고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자 수익도 이게 상쇄됐다,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이 살짝 까먹는 요소기는 했지만 신용 스프레드 축소랑 이자 수익 면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 매니저 노트 부분을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대비했을 때 신용물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 국채는 만기, 즉 듀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만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아까 제가 금리의 방향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상승할 때는 미국 국채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짧은 만기의 국채를 선호하겠죠. 뭐 1년 만기라든가 2년 만기처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투자하는 뭐 10년 만기나 뭐 30년 만기짜리 장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금리 상승할 때 많이 깨지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럴 때는 국채에서 대피를 해서 신용물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펀드에서는 주로 회사채라든가 뭐 신흥국의 국채나 회사채 등 이런 그 미국채보다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 채권 등을 이렇게 신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역으로 많이 대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이기면 앞으로 재정 확대가 돼서 돈을 더 많이 풀 거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흔해지니까 그럼 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채권 가격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의 방향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우려가 미국채에 아마 작용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피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들을 보면 뭐 선진국의 정부채나 회사채, 그리고 신흥국의 정부채와 회사채, 우리나라 채권,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를 유동한 채권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채권들을 분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위의 10개 종목을 보더라도 뭐 미국의 채권들을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 원화 채권에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펀드라든가 ETF도 펀드죠.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MB US라는 게 이제 아이셔스라고 하는, 이게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죠. 마치 삼성의 코덱스 같은 브랜드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회사입니다. 아이셔스의 JP 모건 USD, 그러니까 달러화로 표시된 뭐 이머징 채권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JP 모건 아이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컴 펀드라는 데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국내에 이제 소개돼서 판매되는 상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X라는 거는 미래에셋 자산에서 이제 사버린 매수해서 지금 미래에셋 브랜드를 안 내세우고 미래에셋이 왜 타이거라는 ETF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미국 시장에서는 또 글로벌 X라는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머징 신흥국 채권인 거고요. 뭐 바넥 벡터스라고 하는 폴른 엔젤, 이거는 등급이 이제 떨어진 종목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일단 이것도 이제 ETF 이름입니다. 코덱스나 타이거처럼. 또 아이시어스도 나오죠. 그러니까 플로팅 노트는 뭐 이제 이자가
이제 변동 금리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보시더라도 아마 직접 주식 아니 직접 채권 및 뭐 펀드나 ETF에 이제 두루두루 분산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영역의 채권들에 투자하는 것 대비 조금 분산돼 있으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죠. 월간 운용 코멘트는 좀 더 자세히 작성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재료들이 발발했다라는 거를 이제 주로 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 높은 채권들에 많이 투자가 분산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를 상쇄시키고 플러스를 낼 만큼의 조금 체력을 갖춘 펀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펀드가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내 채권 대비했을 때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줄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은 일부 타는 거죠. 지난달처럼 한 달에 뭐 마이너스 0.3 뭐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이게 이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도 그렇고 미국의 재정 확대 가능성 이런 게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가 되면은 채권 가격이 발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조기 승인 관련 이런 것도 코로나가 끝나면은 결국은 뭐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또 채권을 팔고 또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럼 채권을 파니까 그만큼 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금리가 상승하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게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 현재 기준 버전으로 보면 일단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파이자 백신 얘기가 딱 오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니냐, 즉 사람들 다시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한다는 지금 그 얘기에 좀 더 시장이 혹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럴수록 이제 국채 대비했을 때 앞서 언급했던 신용물 있잖아요. 그 회사채라든가 신흥국 채권들의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호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펀드는 계속 아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운용 계획에 보면 뭐 바이든 후보의 압승으로 나오지 않는 한, 여기 이제 바이든 후보 압승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하원을 보면 뭐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바로 상승은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발목 잡겠죠. 뭐 바로 합의를 안 해준다든가, 뭐 채권 발행할 때 우리도 계속 뭐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이럴 경우는 무조건 밀고 가지 못하잖아요. 특히 다수당이 아닐 경우에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압승일 경우에 금리가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인데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뭐 신용물 스프레드도 강세를 보인다는 점 등등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신용물 쪽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물은 항상 그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재확산되고 아직 끝나지 않고 더 심해진다라고 우려를 하게 될 때는 굳이 이걸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는 장점이 이 신용물이 됐든 국채가 됐든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도 좀 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설령 금리가 또 급격히 튀거나 좀 또 아까 신용물에 위협을 끼치는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이벤트가 벌어져도 조금 방어력이 있는 상품이 아닌가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아마 계속 좀 펀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아마 은행 예금이나 또는 주식의 변동성 큰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